파워 디렉터를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파일 불러오기, 그리고 자르기, 음성 편집, 자막 넣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말고 이 아래에 있는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하시면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다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배경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거 하나를 끌어오시고 화면이 맞지 않죠? 이런 경우에 여기 그림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클립 속성 설정에서 이미지 느리기 모드 설정을 해주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그냥 컨트롤 Z 눌러보고요.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돌아가니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느려도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느리면 그림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커집니다. 근데 아까 그 속성에서 이미지 느리기를 사용하면 비율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맞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 지난번에 곰믹스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창이 굉장히 작게 나와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표시 눌렀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늘어나서 좀 더 보기가 편해지시죠. 정확히 이렇게 편집할 때도 자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파워 디렉터는 더 편리한 것이 이것도 되지만 타임라인을 끌어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타임라인의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커지고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인물을 하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크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캡틴 아메리카를 이제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온 그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속성 모션 이런 게 있어요. 모션을 눌러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정품에서는 이걸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움직임을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 경로도 움직이고 범위까지 다 정해서 내가 완전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정품에서는 위치나 스케일 이것도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크기도 변하고 위치도 변하고 투명도도 변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원하는 모양의 이동 경로가 있는 것으로 찾아야 되겠죠. 적용을 시키면 실제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메뉴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매직 모션 이런 게 있어요. 매직 무비 마법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슬라이드 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온 다음에 슬라이드 쇼 만드는 거. 이거는 클립을 나누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요만큼 쪼개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싶어. 이렇게 잘라요.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간격 제거 및 만들기가 나오고 간격 제거 및 채우기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제거, 간격 채우기, 모든 클립 이동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간격 제거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비워집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 눌렀을 때 간격 제거 및 채우기 하면 뒤에 와서 알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Z. 얘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삭제를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거 삭제를 했을 때 세 번째 제거, 간격 채우기, 모든 클립 이동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앞으로 다 당겨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얘만 없어지고 얘랑 얘랑 그대로 그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로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당겨오면서 작업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분을 잘라야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메뉴를 보면 PIP 디자이너, 마스크 디자이너, 뭐 뷰 디자이너인데 뷰 디자이너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정품 구입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PIP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IP 디자이너는 아까 그림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메뉴죠. 그래서 먼저 개체 설정을 보겠습니다. 개체 설정을 보면 스케일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높이도 그렇고 여기서 크기 조정 그냥 하는 거죠. 스케일은 이런 거고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위치마다 이거를 조정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전부 정품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료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사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이렇게 나타나죠. 특별한 작업 없이도 여기에서 포토샵처럼 기본적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붙게 할 수도 있고, 더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투명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의 반사였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같은 경우도 테두리 해보면 흰색으로 지금 테두리가 생겼죠.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테두리가 생기죠. 글자 같은 데 써도 되겠죠. 자, 이거 없애고 뒤집기, 이것도 정말 자주 쓰이는 기능인데요. 뒤집기 하면 이렇게 좌우도 바꿀 수 있고 거꾸로 이렇게 완전 뒤집을 수도 있고, 다시 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방향이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다거나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3D 설정 같은 경우도 유료 버전에서만 되고요. 페이드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거죠. 페이드인을 활성화하면 얘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페이드 아웃까지 활성화시키면 나중에 이제 서서히 또 사라집니다. 둘 다 누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지금 첫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죠? 자, 서서히 나타납니다. 갔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자, 디자이너에서 마스크 디자이너를 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얘가 지나다니는 이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모션을 주게 되면 보겠습니다.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마스크 디자이너였고요. 교정 향상 메뉴를 보겠습니다. 교정 향상 메뉴, 조명 조정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색상을 조절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나 뭐 분위기나 뭐 그런 거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색상 조정은 포토샵에서 조정하지 않고도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지나다니는 캐릭터를 나타낼 때 캐릭터를 다시 뭐 조정하고 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어둡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더 밝게 표시할 수도 있고, 색상도 약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도구에서 그러면, 자, 그럼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에서 파워 도구밖에 지금 안 되는데요. 표준 2D 클립을 3D 클립으로 자동 변환하십시오. 이것도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품에서만 또 되는 거고, 사진 회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방향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방향이 돌아갑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근데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면 보이죠? 이게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면 여기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서 축소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연두색 꼭지가 보이는데 이걸 갖고 이렇게 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이 메뉴 파워 도구에 있는 사진 회전 이 모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혼합 효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건너뛰시고,
슬라이드 쇼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메뉴인데요. 어떨 때 쓰냐면 있죠. 아이들 졸업식이나 뭐 아니면은 사진만 갖고 뭔가 꾸밀 때, 그럴 때 슬라이드 쇼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모션까지는 되고, 지금 여기 셀 콜라주 여기서부터는 쭉 이제 유료 버전이고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일반, 모션까지 이 세 개까지만 지금 여기서는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이 여러 개 있을 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 하고 슬라이드 쇼를 하고 이걸 누르고 음악을 누르면 전부가 나오겠죠. 설정한 거. 사진 지금 중복된 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겁니다. 슬라이드 쇼를 활용을 해봤고요. 길이는 그냥 시간 그건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다 같이 똑같은 길이로 하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모두 전체를 선택하시고 길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3초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똑같이 3초 동안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크로마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키, 걷는 좀비 얘를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자르기 같은 경우 여기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아까 클립 분할 누르시고 뒷부분 삭제하시면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이게 뒤에 배경이 이렇게 연두 색깔이 있는데 꼭 연두색만 되는 건 아니고 잘 쓰지 않는 여기 이 캐릭터에 쓰여지지 않은 색깔로 해서 하면 어떤 색깔이든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캐릭터에 이 같은 색깔이 쓰였다, 아니면 굉장히 비슷한,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이런 색깔이 쓰였다라고 하면 그 색깔까지도 투명하게 바뀌어 버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이런 연두색을 주로 많이 쓰죠. 크로마키로. 크로마키 할 때 여기서 이 캐릭터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얘는 움직이는 영상인데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좌우만 그냥 바꿔서. 여기 크로마키 사용, 여기 화살표 눌러주시고 크로마키 사용에 체크, 그 다음에 스포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초록색을 연두색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되죠. 이게 크로마키입니다. 크로마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크로마키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모션은 아까 다 해봤으니까요. 뭐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움직이는 영상에서 또 이제 라인을 준 거죠. 움직임을 준 거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다음 또 재미난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자, 캐릭터 이건 대충 하는 거니까요. 그냥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흰색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보면 여기 눈이랑 손이랑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로마키 선택하시고 흰색을 없앴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없어지고 뒤에 배경색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뒤에 배경에 맞춰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눈도 다 투명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에 없는 색깔로 해야 배경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자, 움직이지 않는 이 캐릭터에 입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입도 이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거 둘 한꺼번에 없을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르기 하시면 둘 다 선택이 되거든요. 둘 다 잘리거든요. 그러면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신기하죠 이거? 자, 요 입을 여기다가 맞춰주시고, 원래는 이제 정확히 하려면 이제 포토샵으로 입을 지우고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크로마키에서 이 주변 연두색을 없애버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충 이렇게 놓고, 자, 누르면
말하는 느낌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뭐 간단하게 일일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디오 편집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동영상 밑에 오디오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얘가 이것까지 뜨는 건데요. 원래 얘는 소리가 없죠.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6번 곡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잘라서 없애고. 자, 길이를 맞췄고요. 보면 이걸 좀 더 늘려볼까요?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늘리면 이런 게 나오는데 소리를 여기 이 라인 있죠? 아래쪽에 깔려있는 이 라인을 보시고 클릭 지금 하시면 이게 지금 점이 하나 찍혔어요. 이런 것들을 찍히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낮춰주시면 아이고 점이 하나 더 생겼네요. 이 마지막 라인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페이드인이 되는 거고요. 점 하나 더 찍으시고 이 뒤에 있는 점 하나를 또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또 페이드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찍어놨던 이 선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예, 이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요 손도 만약에 이렇게 낮춰준다 이러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되겠죠. 다른 무료 프로그램에 비해서 오디오 편집기도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기능이 뭐 훨씬 월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메뉴 요거는 뭐 이런 효과들인데요. 뭐 영상에 이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영상이 지금 3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4번까지 있죠. 이게 무료 버전이 4개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유가 이렇게 좁혀지거든요. 간격이. 그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좁히는 거고요. 이게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거는 여기 이제 무료 템플릿을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난 템플릿들이 많이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서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템플릿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회원 가입만 하면. 그래서 입자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거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기본적인 몇 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더블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껐다가 키면 여기 자동으로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놔주시고 얘를 옮길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 상자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줄이고 나면 이 연두색 꼭지가 보이죠? 그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순서대로 갈게요. 자,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입자들 아까 있었죠? 하트 모양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걸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근데 지금 다 차가지고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화 상자랑 입모양이랑 뭐 이런 걸 했더니 이제 없어졌어요. 입모양을 없애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게 유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는 이제 레이어 자체를 이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4개까지만 나오는 것도 무료 버전에서는 이제 굉장한 거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어놓으면 자, 이렇게 음악을 좀 없애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다양하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도 아까 거기 다운로드 보면 자막도 엄청 타이틀 요거 눌러보시면 자막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약간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미리 보기도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여기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타이틀 여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셔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 주시면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방식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고, 또는 글꼴에서 이렇게 또 원하는 글자체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 이제 바꾸면 되겠죠.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고, 엔터 치시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막을 써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여기에서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클릭을 해버리면 다시 글자체까지 바뀌어 버려요. 자,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글자체도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고 난 이걸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글자까지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대화 상자, 여기 보면 대화 상자가 아래에 있고 글자가 위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먼저 밑에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얘가 덮어버린 거예요.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가 4번이고 대화 이게 3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나오죠. 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화면 전환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료인데 굉장히 많이 주죠.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해보면 이거 만약에 처음 그 화면으로 가서 다른 영상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뒤에 배경이 얘가 투명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에가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투명 배경이 좀 싫으시면 여기 미디어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컬러보드라고 있거든요. 컬러보드를 가지고 와서 컬러보드에서 뭐 흰색 배경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뒤에 이렇게 배경이 또 붙습니다. 아니면 배경도 있어요. 배경에 기본적인 배경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 지우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죠. PNG 파일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PNG라고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또는 픽사베이 아시죠? 픽사베이 들어가셔서 PNG 파일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미디어 컨텐츠를 누르셔야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경이 2개 이상 뭐 이렇게 됐을 때 변환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끌어다가 요 사이에 이렇게 놓으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효과를 지우고 싶으시면 이 효과를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모양으로 바꾸시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적용이 됐죠. 배경이 딱 바뀌는 거죠. 무너지면서. 이거는 이제 오디오 녹음하는 건데, 이거 누르시면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바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긴 챕터 룸인데 이거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막 룸이 있습니다. 여기 파워 디렉터가 정말 좋은 게 자막 넣기가 정말 편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쯤에 자막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걸 실행을 시켜보고 원하는 지점에 자막을 넣을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 플러스 표시만 누르시면 시간이 알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막이 들어가요. 여기에 자막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엔터 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줄로 이렇게 자막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자막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또 얘가 실행이 됐어요. 여기서 또 자막이 들어가네? 하면 여기서 멈추고 또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2번이 덮어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1번이 차지하는 거고 2번 자막이 또 나오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또 뭐라 이렇게 자막을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오고요. 2번까지 자막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 T자 표시를 누르면 이게 글자체나 이런 것들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게 폰트 사이즈까지도 다 바뀌죠. 더 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원하는 색깔로 테두리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하면은 선택된 자막만 이렇게 바뀌는 건데, 만약에 모두 적용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 그 메뉴가 전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여기서 이 옮기는 1번, 2번 이렇게 옮기는 그런 버튼이고요. srt 또는 txt 파일에서 자막 가져오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이걸로 그 자막을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 한꺼번에 쫙 쌓이는데, 이것도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하고요. srt로 내보내는 거. 이제 이 srt라는 게 외국에서 쓰는 자막이죠. 우리나라 SMI 자막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srt로 이제 자막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든 자막을 srt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상에 자막이 직접 붙어 있지 않고, 영상은 깨끗하지만 자막 파일이 따로 있어서 그 영상이랑 자막을 실행시키면 이제 자막이 나오고, 자막을 없앨 수도 있고,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정식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제작하는 것까지 한번 이제 해보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제작을 들어가시고, DV, AVI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H264 뭐 이런 걸 많이 쓰시죠. H264를 선택하시고, 여기 용량 4K도 있고 2K도 있고 뭐 다 있는데요. 여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2K 이상부터는 또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게 30프레임이거든요. 이 30프레임이라는 게 1초에 30장의 사진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24프레임 뭐 하지 마시고 30프레임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풀 HD이기 때문에 1080 사이즈도 깨끗한 화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내보내기 폴더잖아요.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 제목 알아서 바꿔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꾸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시작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저장이 됩니다. 아까는 제목만 정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 제목으로 저장해 라는 명령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리고 바꿀 수가 있겠죠.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누르면 얘가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편집에 들어가 보면 완성된 파일이 이제 자동으로 로드가 되거든요. 실행에 시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우리가 만든 대로 똑같이 잘 됐죠. 이렇게 하면 영상을 간단하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